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빠 살리려고 무속인이 된 주연이 세상에 무슨 사연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연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과거에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주연아 했던 거 혹시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말 들었는데 진짜. 그럼 주연이가 됐다 짬뽕나 몇 그릇, 10그릇 이런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거는 2006년에 한 개그 프로그램의 코너였습니다. 맞아요. 정성호 씨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아요. 네, 어허. 김주현 씨가 함께했던 코너였는데요. 코너 제목이 그냥 주연아였습니다. 어허. 김주현 씨는요, 2006년에 MBC 공채 1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 미녀 개그우먼으로 굉장히 인기도 많았습니다. 주연아라는 코너로 짬뽕나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면서 2006년 데뷔하자마자 신인상까지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김주현 씨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코미디언이 아닌 지금은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야, 얼굴은 예전 그대로 좀 남아 있어요. 세월에 흘러도. 그런데 보세요. 일단 이야기만 듣고 김주연, 주연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일단은 화면 보시면 아하, 이 사람 하실 거예요. 한번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연아. 너 주연이 너 연락 짬뽕나. 예전에 개그우먼 김주연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무속인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5년 동안 개그우먼 활동을 하다가요.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신이 내렸거든요. 내림은 재작년에 받았는데 사실 신병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낮에는 멀쩡해요. 저녁에 이제 만나자 약속했는데 저녁 되면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파. 그러다가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하는 하혈을 했어요. 근데 그냥 몸이 워낙 약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걸 2년을 모든 게 신병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딱 반신마비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까지 다 갔는데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먹어가지고 이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세상에 오랜만에 근황이 들려왔는데 신병을 앓았고 무속인이 됐다는 김주연 씨를 본 거예요. 김연주 평론가님. 그러네요. 네. 어느새 38살이 됐다고 하네요. 어허. 젊었을 때만 봤는데 네. 38세가 된 이 김주연 씨는 아마 한 34경부터 신병을 앓았던 것으로 되돌아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래요?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증상은 있었지만 네. 왜냐하면은 반신마비가 어느 날 갑자기 됐대요. 세상에. 얼굴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마비가 어머나. 오게 된 거죠. 얼마나 심각한 증상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하혈을 2년 가까이 할 정도로 어머나.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병원에 가도 뭐 딱히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당시 김주연 씨는 본인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얘 너 거울 좀 봐봐라. 그러고 자신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몸무게가 12kg이나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제 이것이 신병의 증상이 아니었나 싶었던 거고 신내림을 받은 후에는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하. 개인의, 그러니까 김주연 씨의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게 얘기예요.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인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지금 30대 중반이면 30대 중후반이면 아직은 젊은 나이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원인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어쩌다가 무속인의 삶을 걷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네 아빠 아니면 너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또 모르게.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말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너 데리고 간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네 아빠 이렇게 거니까 그건 안 되겠다. 나는 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됐는데 신고 하는 날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너 오늘 안 왔으면 네 아빠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주현 씨의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사연이긴 해요. 이제 동침이 나와서 쭉 자신의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내용만 들으면 섬뜩하고 마치 무슨 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 같아요. 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하고는 선을 쫙 긋고 사는 사람이라서 이런 네. 얘기 들으면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별로 이렇게 뭐 깊게 듣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이 스토리만 보면 네. 김주현 씨가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 이상한 말이 나왔다고 하는 너 거예요. 아빠 데려간다 뭐 그런 말 나왔다는 네 거 아니에요? 아빠 아니면 너를 데리고 가는 네. 이 말이 자기 입에서 그냥 나왔다고 아하. 하니까 이거 완전히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 뭐 네.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죠. 김주현 씨 본인이 정말로 이런 일을 겪었으면 아마 본인은 상당히 무섭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가족 그 사이에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미디 개그를 한 10년 넘게 하다가 보세요. 이제 방송 활동이 아닌 무속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앞서 가족들이 막 아팠을 때 가족들을 걱정했지만 무속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박성배 변호사님 가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갈등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속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데 아하. 집안에 이전부터 무속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허. 이뿐만 아니라 무당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갖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당당하게 나 무당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아직 부모님도 당당하게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사실 최장하 기자님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근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도 김주현 씨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걷는 분들이 또 다른 분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김주현 씨 덕분에 이전에 이제 김주현 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었던 분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됐는데요. 80년대 하이틴 스타 박미령 씨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이분도 있고 그리고 모델 방은미 씨 어허. 그리고 50년차 사극 배우 김주영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연예계를 떠나서 이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고요. 네. 또 선 굵은 연기를 이제 많이 보여줬었던 주로 사극에 출연했었던 걸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배우 정호근 씨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신병을 앓은 후에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김주현 씨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병이 나한테 왔다라는 것을 본인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게 아이들에게 가고 3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내가 내 운명이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을 걷게 됐다.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김주현 씨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입견이라던가 사회에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다 보니 네. 처음에는 조용히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자신이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음을 당당히 알리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근황을 들려준 김주현 씨. 물론 저 모습에 적잖이 놀란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김주현 씨가 건강은 되찾은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